지난번에 우리가 하프 때 제가 마지막 문제 청소년 작가 성적 표현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해봤었거든요. 자생력이 생겼는가 어땠는가. 자생력이 많이들 생기셨어요. 전체적인 종합논증 구성하는 힘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풀셋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논제가 요구하는 틀들을 반영한 연습을 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좀 안심이 제가 됐고, 개인적으로 또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안 돼요 이거 다시 정리해야 되고 하셨던 분들은, 대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문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논술은 다른 거를 뭘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일주일에 우리가 2문항을 풀게 되잖아요. 그 2문항만 완전하게 소화하면 돼요. 한 문항은 반드시 제가 아껴놨던 기출이 들어가 있어요. 기출을 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이때까지 참았죠. 여러분들이 실전에 훨씬 도움이 되도록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해마다 기출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사례형 기출이, 최신 사례형 기출이. 그러니까 특히 사례형 기출 중심으로 완전히 숙지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꼭 짚어야 될 논증 단계들을 축으로 해서 문제들이 제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안점을 두고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 잘 설명 숙지하신 다음에 그거 정리해 놓고, 그래서 유형은 유형대로, 그 다음에 주제는 선정한 주제들이 커버력이 있는 주제들이지 아무거나 이거 한번 해보고 이거 한번 그렇게 구성돼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주제를 이해함으로써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도록, 여러분들 머릿속에 주제하면 벌써 딱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정치적 지향 가치로서 자유와 평등, 그렇죠? 경제적 지향 가치로서 성장과 분배, 사회적 지향 가치로서 공사이익. 오늘도 저거 2번 기출 공사이익 문제잖아요. 판결 기준으로 삼았을 때 공익, 사익, 지금 공동체하고 갑과 을의 사이, 그렇죠? 뻔해요, 논술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커버력들을 갖출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집중해서 잘 흡수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대면 마치고 한 20-30분 복습만 딱 해주면 돼요. 그리고 논술 전반에 대한 복습은 제가 8회 때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자료도 드릴 거고. 그러므로 수업만 꾸준히 잘 들어주시면 돼요. 와서 쓰시고 설명 듣고 대면 때 잔소리 들은 다음에 복습할 거 딱 20-30분 복습해주고, 그 다음에 빠지지 않고 해야 되고, 한 주제 빠졌는데 그 주제 관련 문제 나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게 되더라도 인강으로라도 꼭 듣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주제도 빼뜨려서는 안 돼요. 기출이 동일한 논증 단계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나왔는가 그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유형 주제, 우리가 파이널 목표가 유형 주제 둘 다 커버력을 가지고 연습해서 실전 적응력을 다지는, 그게 우리의 수업 목표예요. 그렇죠? 하프 때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해 줬기 때문에 이것도 다 잘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자, 오늘 문제는 조건 논증과 종합 논증으로 1번 조건 논증, 2번 종합 논증. 예전에는 항상 1번이 조건 논증, 2번이 종합 논증이었지만 최근에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조건 논증인지 종합 논증인지 헷갈릴 수가 있다. 근데 헷갈려도 어떻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논제에 집중하셔서 하라는 것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문제도 2번 같은 걸 보면 해결하라고 돼 있잖아요. 해결하라는 논제 자체가 종합 논증의 틀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서론, 본론, 결론 틀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번 문제는 보면 뭐를 강화하고 뭐는 뭐 약화하고 짜잘짜잘한 조건 형태의 주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논증 단계에서 전체적인 논증을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종합 논증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논증 단계에서 어디를 줌을 줘가지고 포커스를 줘가지고 뭐를 해봐, 이걸 해봐, 이걸 해봐 이렇게 돼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조건 논증이죠. 근데 정 구분이 안 되면 하라는 거에 집중해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문제는 조건 논증과 종합 논증으로 구분된 문제이고, 주제는 어때요? 주제는 인권하고 판결 기준. 1번 문제는 남아고들이 아주 싫어하는 문제예요. 남아고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여러분들 보고 택해서 쓰라 그랬으면 잘 썼을 거예요. 근데 택하지 않고 얘를, 이 병역거부 처벌법을 반대하는 애를 강화하라 그러기 때문에 빙의가 잘 안 되죠. 누구는 뭐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가냐 이렇게 반감이 들게 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열어놓고 선택해서 써 했으면 아마 잘 썼을 텐데 그러지 않고 얘를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논술 문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얘를 강화하고 얘는 약화해 하는 경우는 선생님들의 출제 의도가 선명한 문제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했던 문제 중에서 개인과 사회 그 갑을 토론 문제 있었죠. 그 문제도 을을 강화하라고 했고 갑을 치라고 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출제 의도가 선명한 거고 누구를 지지하든 상관없이 돼 있는 문제들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치관 평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도가 굉장히 선명한 문제죠.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벌법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데 뭘 기준으로 판단하면? 인권. 인권이라는 근대 아이콘. 지난번에 우리 배경지식 수업할 때 근대 아이콘 중에 아이콘이 인권. 그렇죠? 뭐 자유평등 뭐 이런 거 다 아니다. 인권이야말로 우리 근대 아이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대인들이. 그렇죠? 인간의 권리. 왜 그래요? 그때가 부심이 극대화됐을 때잖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놓는 거. 양심적 병역 거부 말고 법으로 처벌하는 거. 거부하는 자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 그거는 과도한 법일 수가 있어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해되셨죠? 이 문제의 출제 의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인권이라고 하는 건 아무거나 인권이라고 하지 않아요. 조건이 있다. 그렇죠? 이 5개의 조건을 갖춘 개념으로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인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 권리, 그렇죠? 권리는 어떻게 국가의 어떤 병역의 의무와 굉장히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사안이죠. 국가가 너희들이 개인과 자유를 원해? 그러면 너희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줄래?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계약이 맺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대 국가가. 그렇죠? 근데 이 의무를 내가 안 하겠다는 거야. 병역의 의무를.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권리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내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랑 계약을 맺는 건데 네가 내 양심의 자유에 따른 이 병역 거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너하고 계약을 맺을 이유가 있니? 이렇게 되는 구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 주제는 진부한 주제죠. 우리가 봤을 때 그 자체로는 진부한 주제지만 이 개인과 사회의 대립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또 실전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주제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계속 수면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가닥이 잡혀서 대체 복무까지 허용되는 구도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 상징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 놓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자유와 권리랑 국가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가 충돌하는 사례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재는 바뀔 수 있겠지만 이 구도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구도. 그래서 여기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건 제재일 거고. 그렇죠?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자, 그런 전제 하에 우리가 인권의 개념도 이해해보고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굉장히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서도 오르락내락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주제군에 대한 이해를 갖춰보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선생님들이 내신 기출인데요. 어때요? 재미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나요? 항상 선생님들이 막 중세나 이런 데를 끌고 들어오시죠. 왜 그럴까요? 근대 국가를 토대로는 있을 수 없는 상황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 이런 근대 국가의 개인의 어떤 권리를 토대로 한 근대 국가 사회계약설에 따른 근대 국가의 실정법이 운용되기 이전의 양태로. 걔네들은 만들면 법이죠. 지네들이 합의하면 법이고, 그죠? 관습법도 적용되던 시제고 그런 어떤 맥을 토대로 해서 타인사칭은 오늘날은 타인사칭이 더 심해질 수 있죠. 뭐 목소리도 변조가 가능하고. 그렇죠? 보이스피싱도 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그다음에 얼굴도 바꿀 수 있잖아요. 성형으로. 뭐 몸도 다 트랜스젠더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